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거세지자 대만은 위협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유사시 미사일을 통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산샤댐을 타격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산샤댐 붕괴는 치명적이고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만은 중국의 약점이 되어버린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언론들은 대만군이 최대 사거리 1200km의 슝펑2 미사일 개량형인 슝성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순항미사일 슝성은 천수이벤 총통 시절 개발에 착수됐고 마잉주 총통 시절 양산되어 대만에 배치되기 시작한 대만의 자부심이자 최고 기밀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특히 이 미사일이 유사시,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산샤댐 공격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만의 미사일이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뚫고 산샤댐을 정확히 명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만은 미사일 발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코앞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인데 더구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며 쏘아대는 것도 공포스럽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완성도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런 훈련 자체가 주는 공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코앞에서 대만군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 2기 가운데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 직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만은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을 뿐 자세한 원인은 함구했습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대만판 사드, 텐궁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방공망의 핵심 대공무기로 꼽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대만군 관계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같은 일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운용하는 대만군이 훈련이 부족한 것인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최근 대만군의 기강에이는 심각한 수준이란 점입니다. 작년 여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군은 전쟁에 준비돼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문 일면에 게재하면서 미국과 대만 정부 내부의 초조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대만 국방부가 자체 워게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냈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논조의 기사였기 때문에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은 현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을 억제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대만의 군비가 늘고 신무기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과 군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작년 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국방부와 백악관은 하루 만에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바이든의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정규군은 양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27만여 명에서 현재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00만 병력을 보유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도 과거 2년에서 4개월로 줄었고 예비군은 1, 2년에 한 번씩 5에서 7일간 소집돼 재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마친 대만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개월 기초훈련 중 한 일은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였다. 사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은 무의미했다.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입대하려고 했더니 병무 공무원은 시간 낭비 말고 살이나 찌우라고 핀잔을 줬다. 한 달간 4시간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어가며 살을 찌워 비만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다. 대만 예비군들의 반응도 참담합니다. 훈련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다.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4개월 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은 없다. 대만 감사원과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예비군 훈련장은 시간이나 때우자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군내 관리 부실과 비리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의 사기가 꺾인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 군인들은 스스로를 딸기병사라고 부른다.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작은 불편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대만군이 딸기군이 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대만의 딸기 군인들은 기초훈련 4개월 뒤 바로 예비군이 됩니다. 이렇듯 외국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자 대만 육군사령부는 전 장병에게 총검술 심화훈련을 받도록 지시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총검술이 웬 말이냐는 조롱이 이어진 겁니다. 더구나 대만의 전력도 세계 2위 국방대국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2084억 달러로 세계 2위와 아시아 1위입니다. 그에 반해 대만은 1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 해군은 355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규모로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입니다. 게다가 대만에는 단 한 척도 없는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다 장거리 전략폭격기까지 모두 갖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만 공군의 주력기는 F-16AB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젠20까지 실전 배치한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높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세 이상 대만 국민 2,6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전쟁이 날 경우 싸우겠다거나 가족의 참전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응답은 40.9%에 그쳤고 49.1%는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33만원짜리 세탁기를 횡령한 대만군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대만 최전방인 진먼 지방법원은 소속 부대의 세탁기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린디즈 전 육군 진먼 방어지휘부 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세탁기를 자택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린 전 참모장은 운전병을 시켜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새로 사서 영내에 반입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에게 과거 날짜의 세탁기 보관 증명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등 증거 조작에 나서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진 대만 군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 인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을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방어 시스템이 사정거리가 2,400km,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모든 종류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S-400은 그때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도 사드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비쌌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말만 믿고 2018년 S-400의 초도분을 덥석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S-400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시리아 공습에서 미국은 시리아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자기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이 대부분 방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3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리아가 서방이 발사한 71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이 논란을 예의주시했던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방공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서방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의 S-400이 어이없이 뚫렸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시리아 공습 당시 이스라엘 F-35 전투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시리아 영공을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러시아 S-400의 방공 성능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S-400의 명성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상 재원과 실제 구동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 안 된 얘기일 수 있다며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자랑 S-400의 처참한 성능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은 하나둘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올해 5월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게르손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을 정찰용 드론으로 파악한 후 하이마스로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또 7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은 S-400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S-400은 러시아 방산업계의 차기 기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파괴됐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이게 대체 우크라이나가 정찰용 드론과 하이마스를 통해 공격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방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러시아 S-400의 방공 능력은 카달로그에 나와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구매한 중국은 또 뭔지 S-400이 파괴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중국의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중국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국판 사드의 성능은 어떨까요? 그 소식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